예, 1장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호와 시스템을 정의하고 그리고 신호를 연속시간 신호와 유산시간 신호로 분류했죠. 그리고 파워와 에너지를 정의했습니다. 파워가 정의되는 신호를 파워 신호, 에너지가 정의되는 신호를 에너지 신호라 합니다. 파워 신호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정연파 같은 주기 신호를 들 수 있겠고요. 에너지 신호의 예로는 가우스이안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변수를 변환해서 만든 신호에 관한 이야기와 대표적인 신호 두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신호로는 지수함수와 스텝과 임펄스를 여기서 다룰 텐데, 스텝과 임펄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하죠. 이들이 대표 신호인 이유는 주어진 신호를 이들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것에서 우리가 많은 논점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더 명확해질 거로 생각되고요. 이야기를 진행하죠. 독립변수 변환은 기본적으로 어파인 변환을 생각을 할 거예요. 어파인 변환이라 하면 이런 식의 변환을 뜻하죠. 우리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원점을 꼭 지나는 것은 아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죠. 물론 베타가 0이면 원점을 지날 테고요. 이런 함수를 1차 함수라고 부르고 어떤 어파인 함수라고 부르는데, 흔히 선형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선형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만 선형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은 선형함수라고 말하면 엄밀하게 잘못된 건데, 물론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라도 좌표를 이런 식으로 좌표축을 변환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강제할 수 있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선형함수라 부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t를 이렇게 어파인 변환해서 만들었을 때 xt와 그렇게 변환된 x알파t 플러스 베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를 한 번에 얘기하지 않고 세 가지 단계로 나눌 텐데요. 우선 이동, 타임 시프트입니다. 우리 독립변수가 물리적으로 시간의 의미를 띠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시간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연속시간 신호, 유산시간 신호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독립변수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xt 대신에 xt-t0 이렇게 얻은 것을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x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t가 t0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될 테고요. 그리고 t0이 이렇게 될 테겠죠. 그래서 t0이 0보다 크면 지연되는 거고 t0이 0보다 작으면 앞서가는 거죠. 이게 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얘기를 할게요. 스케일링은 xt와 x 알파 t 사이의 관계예요. 알파가 양수인 경우도 있고 음수인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알파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면, 그러면 알파가 음수인 경우는 나중에 이런 변환이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얘를 리프렉션이라고 부릅니다. 타임 스케일링은 뭐 알파가 1보다 크다면 이건 뒤에 가서 강의 노트에 있는 그림을 보죠. 알파가 1보다 크다면 이 그림입니다. 이게 xt라고 했을 때 xt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알파가 1보다 예컨대 2분의 1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알파가 1보다 큰 경우는 신호를 시간축에서 압축하는 거고,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신호를 피는 거죠. 알파가 1보다 큰 경우는 우리 여러분 인강 들을 때 2배속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예컨대 그런 상황일 테고,
그리고 알파가 1보다 작은 경우는 뭐 스포츠 중계보다 보면 그 느린 영상 나오죠. 뭐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케일링이고, 알파가 음수인 경우는 이제 그 절대값 알파만큼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입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t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입한 거는 뭐, 이게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축을 따라서 반사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어파인 변화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다시 쓰면 xt x 알파 t 플러스 베타를 생각한다는 것은 먼저 이렇게 마이너스 베타만큼 쉬프트하는 거고, 왜 마이너스라고 했을까요? 앞에서 쉬프트를 t 대신에 t 마이너스 t0 대입한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t0이 마이너스 베타인 경우죠.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베타만큼 쉬프트하고, 그 다음에 알파만큼 쉬프트하고, 만약에 알파가 음수라면 절대값 알파만큼 쉬프트하고 그 다음에 반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어파인 변환입니다. 물론 똑같은 어파인 변환이라도 순서를 다르게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스케일링을 해요. 스케일링 by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는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shift by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예요. 왜냐하면 x 알파 t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t 대신에 t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를 대입한 게 이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파인 변화는 스케일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를 할 수도 있고, 쉬프트를 먼저 하고 스케일링을 할 수도 있는데, 쉬프트를 먼저 하고 스케일링을 나중에 하는 게 좀 더 간단한 것이 되겠죠. 좀 더 쉽겠죠. 실수를 덜 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얘가 xt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 2분의 3t 플러스 1이에요. 알파가 2분의 3이고 베타가 1인 경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이동해요? 마이너스 1만큼. 그리고 2분의 3만큼 스케일링을 해요. 그래서 이거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게 왼쪽으로 한 칸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함수를 2분의 3으로 압축한 게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x 2분의 3t 더하기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면 먼저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서 똑같은 함수를 얻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 가운데 나오는 요 그림은 그냥 그려본 거예요. 이건 그냥 그 두 번째 있는 그림을 반사했을 때 어떻게 생길지를 그냥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변수의 어파인 변환, 일반적으로 xt와 x 알파 t 플러스 베타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쓸지는 보죠. 이게 나중에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살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파인 변환에 관한 이야기 거기까지 하고요. 독립변수의 어파인 변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주기성,
함수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표적인 함수로 지수함수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주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죠. 잘 알다시피 어떤 함수 x가 주기함수라는 것은 모든 스몰 t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어떤 라지 t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 라지 t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x를 주기함수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모든 스몰 t,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라지 t가 있으면 이때 이 신호를 주기신호라고 하고 그리고 라지 t를 주기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x가 주기신호고 그리고 그 주기가 라지 t라면 mt, 여기서 m은 임의의 자연수예요. 즉 정수라고 해도 좋고 t의 주기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모든 숫자가 또한 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분명해요. 자, 라지 t가 주기신호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이 식에서 t 대신에 t 플러스 t를 대입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얘는 xt 더하기 2t겠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면 xt는 xt 플러스 mt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라지 t가 주기인 것처럼 m 라지 t도 주기다. t가 주기면 그 주기의 정수에 해당하는 것도 다 주기다. 다시 말해서 주기 신호의 주기는 유일하지 않다. 어떤 하나의 주기가 있으면 그거의 정수에 한 것도 다 주기니까. 그래서 뭔가 주기 신호 주고 주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일한 답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유일한 답을 만들고 싶으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 주기 가운데 가장 작은 주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 중 제일 작은 거를 우리가 기본 주기라고 불러요. 우리 이런 기호를 많이 쓸 텐데요. 얘는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게 같다고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주기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기본 주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주기가 뭡니까 하면 기본 주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유일한 답을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주기 신호 가운데 이런 기본 주기가 정의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존재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상수 신호예요. x가 컨스탄트면 그러면 기본 주기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자, x가 상수면 당연히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스몰 t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라지 t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무슨 말입니까? 상수란 주기 신호의 주기는 임의의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다 주기예요. 0보다 큰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0보다 큰 숫자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0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0보다 큰 숫자인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0보다 큰 숫자 가운데 제일 작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주저스럽게 되는데, 왜냐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를 풀도록 많이 강요돼 왔으니까. 강요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답이 없는 문제의 답은 답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0보다 큰 숫자 중 가장 작은 수는 없다. 따라서 상수 신호의 기본 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 상수를 제외한 다른 주기 신호의 기본 주기는 잘 정의된다. 그렇죠? 예. 뭐 상수는 사실 뭐 주기 신호로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주기 신호 상수에 대해서 기본 주기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자,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기신호 두 개를 줍니다. 하나 X, 하나 Y. X의 주기를 T1이라고 부를게요. Y의 주기를 T2라고 부를게요. 제 질문은 X 더하기 Y로 정의된 이 Z라는 신호가 주기 신호이냐? 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기 신호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 정연파 들 수 있죠. 두 개의 정연파 더하면 뭔가 주기적인 패턴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두 개의 정연파를 더한 것을 그렸을 때, 컴퓨터를 그렸을 때 여러분은 눈으로 주기성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뭘 본다는 건 사실 중요한 단서지만 조심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감각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주기 신호를 더해서 나온 신호, 눈으로 보면 주기 신호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일단 주기 신호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게 주기 신호라면 어떤 주기 라지 t라고 했을 때 라지 t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S.T점은 such that이에요. such that 이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라지 t가 있다. 별게 아니라 Z가 주기 신호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생각을 해보죠. Z는 X 더하기 Y고, 그리고 X, Y에는 각각 T1, T2가 주기인 주기 신호고, 그러니까 X는 XT 플러스 KT1과 같고, Y는 YT 플러스 LT2랑 같겠죠. K하고 L은 물론 임의의 자연수고. 그래서 X 더하기 Y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이게 XT 플러스 라지 t 더하기 YT 플러스 라지 t랑 같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KL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 KT1과 LT2가 모두 T가 되는 그런 K하고 L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T2분의 T1이 K분의 L이라는 얘기잖아요. K하고 L은 자연수 또는 정수. 무슨 얘기입니까? T2분의 T1이 유리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T2분의 T1이 유리, 두 주기 신호의 주기의 B가 유리수일 때, 이럴 때 이런 라지 T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X 더하기 Y가 주기 신호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두 주기의 B가 유리수가 아니면, 그러면 그 주기 신호 둘을 더했을 때 주기성을 잃는다는 얘기죠. 주기 신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주기 신호를 더하면 주기 신호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주기 신호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보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로 표시되는 거라서 마치 정수처럼 셀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처럼 아주 조밀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개의 임의의 무리수 사이에, 두 개의 임의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유리수를 항상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의의 두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를 항상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서
무리수를 찾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이 두 무리수의 차이를 아주 작게 만들면 나는 그 무리수랑 아주 가까이 있는 유리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T1, T2분의 T1이 유리수가 아니어서 Z가 주기신호가 아니라 하더라도 T2분의 T1과 아주 가까운 유리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Z가 주기신호이겠네요. 그러니까 T2분의 T1이 유리수인 경우와 T2분의 T1이 유리수가랑 아주 가까운 무리수인 경우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비슷할 텐데 하나는 주기신호고 하나는 주기신호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둘 다 주기신호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게 주기신호처럼 보이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주기신호 더하면 주기신호가 일반적으로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임의 주기신호 2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주기신호가 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아니면 주기신호가 아닌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클까요? 어떻게 되죠? 주기신호가 아닐 확률이 거의 1일 거예요. 확률이 거의 1이다. 되게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확률이 0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 가면 너무 심각하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보죠. 이건 뭐랑 비슷한 얘기냐 하면 직선 위에 한 점을 찍으면 그 점이 유리수일 무리수일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다시 말해서 유리수도 되게 조밀하게 있지만 직선 위에 있는 유리수보다 무리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게 무리수가 될 확률이 1, 유리수가 될 확률이 0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유한하지 않지만 유리수는 셀 수 있고 무리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에요. 어떻든 이미 한 점을 찍으면 유리수보다는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임의의 두 실수를 주면 그 둘의 비가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유리수가 될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두 개의 주기함수를 주면 더했을 때 주기함수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 주기함수처럼 보일 텐데 주기함수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의 그 눈은 주기함수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성은 주기함수가 아닐 가능성이 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함수에 관한 이야기 마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 얘기 또 잠깐 하고 넘어가죠. 잘 알다시피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식을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로 코사인 오메가 t를 들 수 있겠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죠. 우함수의 예에 하나 들었고 기함수의 예에 하나 들었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어떤 함수든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항상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봅시다. 이것만 보죠. 이거 우함수입니까? t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입해도 결과 마찬가지죠. 이거 우함수입니다. 이건 뭡니까? t 대신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기함수예요.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xt네. 나는 지금 여기서 x가 어떤 함수인지 전혀 이야기한 바 없어요. x가 어떤 함수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우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기함수의 합으로 주어진 함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even odd decomposi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뒤에서 우리가 푸리의 변환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어쨌든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런 우함수와 이런 기함수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 이제 지수함수 이야기를 하죠. 예, 지수함수 얘기하겠습니다. 자, x를 쓸 때 이게 지수함수죠. 뭐 c하고 알파가 모두 실수면, c하고 알파가 모두 실수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렵지 않게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그릴 수 있어요. c가 양수고 알파가 양수면 이렇게 될 테고요. c가 양수고 알파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가 음수면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물론 발산하겠죠. 반대로 알파가 양수면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발산하는 신호가 되죠. 그 다음 c하고 알파가 모두 컴플렉스인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한번 써볼까요? 내가 얘를 c의 실수 부분을 cr이라고 하고 허수 부분을 c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파의 실수 부분을 r이라고 하고 허수 부분을 오메가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알파의 실수 부분을 r이라고 하고 허수 부분을 오메가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수함수가 있으므로 여기 c는 이렇게 직교 형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세타라고 하죠. 이렇게 합시다. c의 평각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a는 직교 형식으로 c는 극 형식으로 쓰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능하죠. exponential r에 r 더하기 j 오메가 t c의 평각. 그렇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나눠 써보죠. 그러니까 A가 복소수면 이렇게 실수 지수 함수와 지수가 순허수인 지수함수의 곱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 관한 얘기는 1번에서 봤으니까 3번에서 지수가 순허수인 경우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면 2번이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3번에서 exponential j 오메가 t 여기다가 뭐 평각 더해지는 거는 뭐 그냥 상수 성분이니까 그냥 위상차만 생기는 거니까 이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생김새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되겠죠. 자, 이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실수 정연파에 관심이 있으면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실수 부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사인 오메가 t에 관심이 있으면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허수 부분에 관심을 두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정연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요 2번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만약에 R이 양수면 exponential RT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다가 정연파가 곱해지는 거니까 위상차는 적당히 생각하면 되고 뭔가 이런
그림자를 못 그리네요. 이런 함수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R의 실수 부분이 음수면 이렇게 돼서 함수는 지저분하네. 이렇게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진출렁이면서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복서 지수함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정연파나 출렁이면서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신호나 이렇게 생긴 거나 실수의 영역에서 보면 실수의 세상에서 보면 서로 다른 함수처럼 보이지만 복소수로 수의 범위를 확장해 놓고 보면 그러면 다 똑같은 종류의 함수다라는 거죠. 지수함수. 그러니까 복소수를 생각하면 좋은 점이 또 등장을 하네요.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복소수 관점에서 보니까 마찬가지더라 하는 거죠. 자, 세 가지 경우 중에서 3번에 해당하는 거, 지수가 순호수인 정연파만 파워 신호죠. 파워 신호니까 파워를 한번 구해보죠. 그런데 구하기가 엄청 쉬워요. 일단 순시 파워가 exponential j 오메가 t 절대값이 1이니까 순시 파워가 1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면 내가 여기서 뭐 T1, T2 사이의 에너지를 구하면 T1에서 소문자로 썼네요. T1에서 T2까지 1 dt 하니까 T2 T1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에 기본 주기를 T형이라고 하면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를 구하면 정확히 주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 참 아까 주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요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의 주기 또는 주파수 수 있죠. 그래서 T형은 오메가분의 2파인 거죠. 오메가분의 2파인. 예. 그래서 어떻든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는 주기에 해당하는 거고 평균 파워는 따라서 주기로 나눈 거니까 1이고 에버리지 파워도 1이에요. 그냥 내가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1 dt 2t분의 1 리밋 t에서 무한대까지 보는 거. 얘가 p 무한대인데 얘가 당연히 1인 거죠. 그래서 이 exponential j 오메가 t는 파워가 1인 그런 파워 신호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복서 지수함수에 관한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그 성질 중에 하나로 요 이야기만 덧붙이죠. Harmonically related complex exponentials. 무슨 얘기냐면 별 얘기가 아니라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모음이란 얘기예요. 자, 일단 그 파이 K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파이 K 이렇게 정의했는데 파이 0은 뭐죠? 파이 0은 K 대신 0 대입한 거니까 1이네요. 우리 이 대목에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메가 0이 0이면 이거는 직류지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직류는 주파수가 0인 교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뭐 AC 또는 DC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는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DC가 AC의 특수한 사례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앞에서 함수 또는 수열이 수학적으로 이상하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직류를 다루는 방식과 교류를 다루는 방식을 이렇게 대비해 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직류 또는 교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같은 층위에 있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 또 직류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죠. 직류란 상수를 뜻해요. 상수는 기본 주기가 정의되지 않는 유일한 주기 신호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 주기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 주파수는 정의가 되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기본 주파수는 상수를 포함한 모든 정연파에 대해서 잘 정의된다. 기본 주기는 상수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K가 0이면 직류에 해당하는 거고 K가 1이면 기본 주파수가 오메가 0, 기본 주기가 오메가 0분의 2파이, 기본 주기가 오메가 0분의 2파인 그런 주기 함수. 내가 그냥 사인만 그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exponential j 오메가 0t 안에는 코사인 오메가 0t도 있죠. 예. 자, 파이 2 볼까요? 파이 2는 기본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기본 주파수가 2 오메가 0가 되면서 기본 주기는 반으로 줄지요. 그래서 파이 2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기본 파이 1의 기본 주기를 T0이라고 하면 그러면 T0은 빨간 거의 기본 똑같은 T0이라는 기호를 써서 좀 그런데 빨간 거의 red라고 할까요? red. 빨간 거의 기본 주파수의 2배, 기본 주기의 2배인 거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T가 주기면 T의 정수량으로 다 주기니까 당연히 2배 한 것도 주기인 거죠. 이런 식의 과정이 계속돼요. 파이 3는 exponential j 3 오메가 0t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시하려고 했는데 잘못됐네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더 그림은 또 잘못 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T0 안에 파이 3는 주기가 3번 반복되겠네요. 그래서 어떻든 이 모든 신호들이 주파수,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정연파들은 모두 요 기본 주파수의 기본 주기에 해당하는 주기를 공유하는 신호들이에요. 여기 그림 다시 그렸고요. 그래서 harmonically related complex exponential은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집합인 거죠. 그리고 얘는 여러분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푸리의 급수 얘기할 때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주어진 주기식과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신호를 표시하는 게 다름 아니라 푸리의 급수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속시간 주기함수, 주기신호에 관한 이야기 다 마쳤고요. 이제 이산시간 얘기로 넘어가죠. 이산시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산시간 얘기 넘어가는데 이렇게 쓰죠. 근데 우리가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exponential j 오메가 0t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c exponential 여기 교과서에 이제 베타라는 표현을 써서 베타라고 쓸 텐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연속시간 지수 함수인 거죠. 여기서 t 대신에 실수 t를 정수 n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바로 이산시간 지수 신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xponential beta n.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면 내가 exponential beta를 알파라고 할 때 c 알파의 n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이산시간 지수 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기호를 굳이 안 쓰더라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거듭 제곱꼴인 거네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이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얘를 샘플링한 게 얘니까 이산시간 시수신호의 생김새도 알 수 있겠죠. 몇 가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연속 시간에서는 C와 베타가 실수인 경우 따로 따졌고 C와 베타가 일반적인 복소수인 경우 따졌고 그 다음에 베타가 순허수인 경우를 또 따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걸 알파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면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베타에서 베타가 실수면 익스포넨셜 베타라는 알파는 0보다 큰 실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알파가 0보다 작은 실수라면 그러면 우리는 볼 것도 없이 B는 실수가 아니라 컴플렉스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생각할 때 알파가 실수인 경우를 바로 베타가 실수인 경우에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파가 0보다 큰 실수일 때가 베타가 실수인 경우에 대응하는 거고 알파가 0보다 작으면 오히려 베타는 복소수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이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알파가 1보다 클 때예요. 이건 베타가 알파가 1보다 크면 이 경우는 이제 베타가 실수이면서 0보다 큰 경우예요. 둘째 그림은 알파가 실수이면서 1보다 작다면 그러면 베타는 0보다 작은 실수예요. 베타가 0보다 큰 실수면 익스포넨셜 베타 t는 이쯤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익스포넨셜 베타 t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샘플링하는 거죠. 그런데 알파가 실수라고 하더라도 알파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베타는 복소수인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세 번째 그림이 알파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네 번째 그림이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을 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주의해 주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는 항상 주기신호였죠. 주기신호였어요. 그리고 기본주기 T0은 뭐였습니까?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였어요. 그래서 주기를 공유하는 이 T0이라는 주기를 공유하는 주기 신호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죠. 몇 개를 모을 수 있어요? 무한히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런데 이산시간에서는 첫째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다 주기신호냐?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다 주기신호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얘가 다 주기신호냐? 얘가 주기신호라면 어떤 주기 라지 n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만족한다는 것은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n의 우변을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으니까 이 둘이 같으려면 이제 얘는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메가 제로
n이 ek파이 형태인 거죠. 만약에 n을 내가 기본 주기라고 한다면, n을 기본 주기라고 한다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이 파이가 돼야 될 테고. 어떻든,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오메가 n이 주기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어떤 라지 n이 있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면, n은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오메가 제로 분의 2파이가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여러분 얘기했지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n분의 2k n분의 2k는 뭡니까? 유리수인 거죠. 오메가 제로를 2파이로 나눈 값이 유리수가 아니면 그러면 얘 주기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숫자를 딱 찍었는데 그게 유리수가 되는 것은 무리수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얘도 일반적으로는 NO예요. 하지만 exponential j 오메가 0n은 exponential j 오메가 0t를 샘플링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인 항만 따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자, 빨간 것들 점 나중에 보면 주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주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저를 좀 말려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오메가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유리수가 아니면 이 빨간 점은 주기수열이 아니에요. 주기신호가 아니라는 얘기는 주기수열이 아니 0에서 출발했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이 빨간 점이 0을 만나야 될 텐데 주기신호가 아니라는 얘기는 빨간 점이 영원히 0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sin 오메가 제로 n이 0 되는 n이 0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밖에. 얘가 주기신호가 아니면 얘가 주기신호가 아니라는 얘기는 오메가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무리수란 얘기고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유리수면 주기신호, 무리수면 비주기신호. 무리수란 이야기는 이 사인 오메가 제로 n이 또는 익스포넨셜 오메가 제로 n이 주기신호가 아니란 얘기고 그 얘기는 사인 오메가 제로 n이 0인 게 n이 0인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면 주기신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속시간 지수신호와 유사한시간 지수신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김새는 비슷하고 눈으로 봤을 때 생김새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요 알파에 해당하는 알파가 실수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베타가 실수냐 아니냐 하는 얘기랑 다를 수 있다. 베타가 실수냐 아니냐는 것은 알파가 양의 실수냐 아니냐라는 것과 관계가 되죠. 그런 차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exponential j 오메가 0n이 일반적으로 주기신호가 아니다. 주기신호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기를 공유하는 이산시간 정연파들의 모음에 관한 이야기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